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뉴은행과 소뱅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기준점이 8.5였고요. 소뱅 사이드로 우리가 또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었습니다. 그죠? 소뱅이 조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소뱅의 타겟선이 또 화끈하게 조금 폭발을 했고요. 아무래도 어제 또 뉴은행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펜데이식으로 조금 운영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였고,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소뱅도 스튜어트가 조금 실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약간 양팀 선발들의 불안 요소, 타선적으로 일단 소뱅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경기 또 이제 시바타와 이제 또 마에다의 또 경기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또 마에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교류전에서도 또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일단 기대 이상의 내용들을 조금 끌고 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일단 교류전에서도 2전 전승했어요. 요코베이전 또 야쿠르트전 이렇게 두 경기 동안 12이닝 2실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마에다는 기대 이상의 피칭 내용들을 잘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또 시바타 카드를 꺼낸다는 거는 무엇보다 오늘도 뉴은행이 불펜데이입니다. 자, 어제도 이제 또 1일 포함해서 어쩌면 약간 불펜데이 개념이었죠. 일단 그리고 또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도 양 팀들 물론 또 이토가 또 선발 호투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전부터 이제 조금 필승 카드 타치코타 뭐 타이세이 이런 자원들을 전부 다 갈아 넣어서 승리를 거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불펜데이로 운영을 한다면은 조금 뉴은행의 불펜이 비록 약간 휴식을 조금 취하고 나오긴 했지만은 조금 타이트한 일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이제 마에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이상의 피칭이에요. 기대 이상의 피칭인데 일단 교류전 시작 전에 뉴은행전에서 한 차례 일단 조금 고전했습니다. 3이닝 동안 4실점 이렇게 조금 고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마에다의 또 뉴은행전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뉴은행 정배당을 조금 측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조금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무엇보다 전 요 경기는 8.5 기준점, 8.5 기준점이라면은 역시 오늘도 난타전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충분히 또 한번 일단 뉴은행의 불펜 과부하를 조금 생각하시거나 마에다의 또 교류전의 성적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소뱅 사이드의 또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뱅 사이드와 또 오바 사이드 둘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을 조금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오릭스와 또 세이브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조금 팽팽하죠. 팽팽한 맞대결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지금 현재 또 순위 경쟁이 또 한참입니다. 어떤 뭐 소뱅도 조금 그런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또 세이브가 또 1위 탈환을 했고요. 1위 탈환을 조금 했고, 소뱅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2위 자리, 오릭스가 또 이제 3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는 행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그건데 또 오늘 경기 어떻게 또 쿠리아렌과 와타나베 경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이제 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세이브전에 이제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첫 등판 일정을 조금 가져가고 있지만은 일단 히로카프 시절 때부터 세이브전, 통상 세이브전이 4경기가 있었어요. 4경기 동안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4경기를 전부 다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해줬고 2승 무패, 방어율이 1.75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이브전에서 일단 쿠리아렌의 피칭 내용은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와타나베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되게 불안했단 말이지. 작년까지는 되게 불안한 카드였지만은 올 시즌은 무엇보다 이제 와타나베 환골 탈퇴로 이제 각성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안정감은 상대 또 이제 팀 내 또 상대 돋보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 경기는 이제 양팀 선발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저득점의 경기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와타나베도 지금 현재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자, 그런데 쿠리아렌도 또 세이브전이 상당히 또 준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용인은 아무래도 일단 저는 약간 투수전 6.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를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쿠리가 또 이제 올 시즌 약간 세이브전이 첫 경기라는 게 조금 고민이긴 해요. 왜냐면 또 이제 작년 세이브는 아시다시피 정말 부진했잖아, 그지? 세이브는 또 퍼시픽 리그 내에서 타선 부진이 상당히 또 심각했던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또 와타나베도 원정 성적이 약간 조금은 홈 대회에서는 조금 기복이 좀 있다면은 조금 승패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매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쿠리의 또 교세라든 성적이 상당히 또 준수하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이 경기는 또 오릭스 사이드로의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조금 어렵긴 해요. 승패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쿠리의 또 홈 성적, 교세라돔의 성적과 또 세이버전의 강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손이 또 이제 오릭스 사이드로 가는 게 조금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의도 약간 오릭스 역배 한번 또 생각해 보시거나 6.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로의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미국과 세르비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어제 또 사고를 쳤죠. 물론 이제 또 이탈리아가 또 주력 멤버들이 빠져 있었지만은 일단 이탈리아 2군 상대로 원래 또 고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이탈리아와 또 미국의 배당까지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탈리아 역배가 또 정배가 돼버리고 이런 사태가 조금 벌어졌던 내용인데 어제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탈리아를 또 3대5로 꺾었다. 이런 부분들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들입니다. 자, 세르비아는 최근에 또 도미니카 공화국을 3대5로 조금 꺾긴 꺾었지만은 역시 또 도미공이 또 이번에 아무래도 조금 이 체급이 조금 유럽 팀들 상대로 또 약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은 또 부정할 수가 없고요. 도미니카 공화국도 원래 또 배구를 잘하는 팀인데 갈수록 이 세대 교체 후폭풍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또 승리는 조금 그렇게 조금 좋은 패턴들은 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 전 조던 톰슨, 오구보구 이런 점들 조금 좋은 나라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또 수비 집중력이 좋다. 원래 또 이제 유럽 팀들은 또 수비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맞죠? 미국은 이제 또 이제 유럽 팀들과는 좀 다른 컬러로 그래서 또 공격에서도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 거기다 또 이제 수비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조금 퍼포먼스가 좀 좋았다는 내용들이 좀 있고 특히 또 범실 관리가 너무 잘 됐다. 이건 조금 너무 좋았다는 내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가 범실이 17개, 또 미국은 9개, 요렇게 조금 그쳤을 정도로 상당히 또 범실 관리 잘 됐고, 오히려 또 이탈리아 상대로 블로킹도 또 리드를 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면은 일단 저는 이 경기는 미국 사이드로 조금 좋게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르비아도 이제 보스코비치가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죠. 근데 보스코비치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원맨팀 가까운 팀인데 아직까지 출전 여부가 조금 이제 아직까지 2주차다 보니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고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상대 전적도 미국이 약간 3연승이다. 세르비아전에 3연승을 조금 거두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이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긴 해요. 언어바가 왜냐면은 물론 또 양 팀들 매치가 또 어제 또 이탈리아를 또 극복해내긴 했지만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약간 세르비아와의 또 약간 접전의 경기들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약간 언어바가 조금 고민은 됩니다. 일단 보스코비치가 없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 일단 이 경기는 아무래도 미국 사이드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시고 언어바는 굳이 본다면 175.5 기준점의 오바 사이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야쿠르트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야쿠르트 저는 이제 약간 어제 약간 우천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패스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경기가 또 진행이 되다가 야쿠르트가 또 크게 리드를 조금 끌고 갔다가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또 비가 왔고 또 역전을 당했던 가운데에서 또 이제 또 비가 나서 일단 강호 콜드로 끝이 나버렸죠. 8대6의 패배를 당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비 오는 거는 안 건드리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비 오는 거 건드렸다가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제 충분히 또 야쿠르트도 일단 8대4에서 추격 찬스 조금 만들었죠. 투런포 만들면서 근데 비 오는 거 안 건드리는 게 맞다. 아시겠지? 자, 오늘은 비가 안 옵니다. 안 온 내용이고요.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다카시 케이지와 또 오카모토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약간 출발이 조금 늦었죠. 조금 늦었던 출발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금 안정적이지 못해요. 솔직히 또 2군 피칭도 조금 불안했고 1군 무대에서도 일단 일정 수준의 실점이 조금 있었던 친구다.
약간 성장세가 조금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요. 일단 다카시 게이지는 조금 1군 피칭 내용들은 조금 답답하고, 특히 또 선발보다는 제가 봤을 때 롱릴리프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전환을 조금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일단 오카모토는 자, 올 시즌 이제 또 무엇보다 교류전에서 또 이제 조금 호투를 펼쳤습니다. 교류전 2전 전승, 2전 전승에 또 호투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렸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올 시즌 야쿠르트전에서 조금 고전했었습니다. 야쿠르트전에서 일단 3경기 등판에서 2패밖에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히로 타자들이 야쿠 선발들을 잘 공략을 못했어요. 불펜도 그렇고 그랬다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상대 전적에서 야쿠르트가 또 요코비를 상대도 잘 잡는다. 히로카프를 상대도 잘 잡는다. 어제 경기는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우천 영역에 또 어깨도 씻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터져버렸던 경기였고요. 일단 상대 전적 7승 3패입니다. 7승 3패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조금 잘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그래도 조금은 야쿠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메인감이라고 조금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상대 전적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 이 경기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KG가 또 히로전이 조금 좋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어느 반은 6.5 기준점이라면은 한 번은 또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야쿠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로도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100분 가까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키움과 롯데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또 롯데가 나균안이 나왔죠. 나균안이 올 시즌 홈에서는 승리가 없다. 반면 또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롯데 사이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건 또 오늘 경기는 이제 비즐리와 또 배동현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예요. 자, 일단 배동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초반에 너무 좋았죠. 시즌 초반에는 일단 배동현 이닝 소화만 조금 더 케어가 된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봤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게 조금 오래 안 갔어요, 그죠? 그게 조금 오래 안 가고. 일단 이제 한 5월달 페이스가 이제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이면서 계속 조금 무너지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서 2군 피칭, 2군을 조금 내려갔다 왔습니다. 2군 내려갔다가 직전에 삼성전에서 일단 불펜으로 등판해서 3이닝 동안 이제 무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면서 상대도 호투를 펼쳤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요. 롯데전도 올 시즌 무실점으로 또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둬냈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아무래도 일단 이제 또 3, 4월달하고 5월달의 경기력은 완전 또 상반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정비들을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조금 표출할 수 있을지 선발로서 과연 또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올지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비즐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또 이제 또 키움전이 좋아요. 키움전에 2경기 동안 1승 1.5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예전 페이스를 조금 찾고 있어요. 예전 또 한신 시절 때만큼의 그 퀄리티는 아니지만은 조금 페이스를 조금 찾아가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 조금 투수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7.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최근에 또 키움이 계속 7.5를 봤죠. 7.5를 봤는데 어제는 또 이제 조금 기준점을 넘었어요. 일단 8점이 딱 나면서 일단 기준점을 조금 넘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선발 매치는 팽팽합니다. 팽팽한 가운데 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동현이 같은 경우는 이닝 소화는 조금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배동현 이후가 좀 문제가 되겠지. 동현이 이후로 어떻게 보면 뭐 3, 4이닝은 뭐 조금 버텨줄 수 있더라도 그 이후 컨디션에 따라서 일단 키움의 불펜이 롯데보다 조금 더 좋지 못하다. 최근의 리듬감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후반부 싸움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일단 롯데의 또 컨디션을 조금 좋게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비즐리가 또 이닝 소화력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폼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버텨준다면은 롯데도 불펜이 조금 불안한데 그게 조금 커버는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 경기는 롯데 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7.5인데요. 오늘 약간 조금 고민된다. 7.5 기준점은 언더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초반 득점이 조금 많을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요미우리와 또 이제 주니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통안에 또 이제 우리의 또 아쉬웠던 한플락이었죠. 그죠? 어제 뒷경기들 조금 잘 들어와 줬었는데, 그지? 그랬던 부분들 좀 있었고, 뭐 소백 역배, 거기다 또 이제 세이브, 그리고 또 이제 요미 5.5바를 조금 끌고 왔었습니다. 5.5바. 요미승과 5.5바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미승을 조금 좋게도 봤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양팀 선발들, 특히 또 오너의 또 원정 피칭 이런 부분들, 위틀리가 또 어제 또 호투를 펼쳤지만 주니치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위틀리의 호투, 또 오너의 호투 나오는 가운데 또 요미가 또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경기는 또 이노우에와 또 야나기유의 또 등판 일정입니다. 자, 최근에 또 이노우에 같은 피안타가 늘어났어요. 피안타가 상당히 또 늘어나 있고, 시즌 초반에 또 페이스가 좋았지만은 최근에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기량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조금 띄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반면 또 야나기 같은 경우도 일단 원정은 또 부진하죠. 일단 요미전에서 또 한 차례 홈에서의 또 승리가 있긴 하지만은 원정에서의 피칭 내용들은 극도로 더 부진하다.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는 약간 승패 패스입니다. 오늘은 승패를 조금 패스하시고요. 1차전은 또 주니치가 가져갔고, 어제는 또 이제 요미가 가져갔는데, 오늘 또 5.5 기준점이죠. 5.5 기준점이 주어져 있다면은 요 경기 다시 한번 또 오버사이드를 또 공략 포인트 누려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노우에도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야나기와도 원정에서는 실점이 조금 많고, 두 팀 선발들이 둘 다 최근에 피안타가 늘어나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한다면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경기 또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추천 개수가 지금 45개가 눌려져 있습니다. 자, 60개 채워주세요. 60개 채워주시면은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경기부터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빨리 눌러주셔야 또 빨리 진행이 되겠죠. 저도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손가락 버튼을 눌러주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좀 빠르게 또 진행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서 눌러주세요. 네, 지금 이제 52개 차고 있고요. 자, 추천 개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얼른 들어갑시다. 자,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경기. 자, 이 경기가 조금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제 또 추천 눌러주신 분들은 전부 다 오늘 올킬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이제 또 두 분 남았네요. 자, 두 분 남았다. 자, 두 분의 추천 눌러주면은 곧바로 또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이제 됐네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지? 자, 지금 이제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자, 지금 이제 두 팀 다 역시 또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불가리아는 1승 6패, 우크라이나는 2승 5패. 이렇게 지금 현재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두 팀들은 조금 부진한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근데 무엇보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이 경기는 일단 양 팀들이 또 천맞대결이에요. 천맞대결을 조금 펼치고 있고, 그나마 일단 이제 또 불가리아가 직전에 또 캐나다 상대로 어떻게 또 한 세트를 조금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무엇보다 캐나다를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1세트는 또 대패를 당했지만은 2세트, 3세트, 그리고 4세트 듀스 접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캐나다를 상당히 또 괴롭혀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단 말이죠. 공격력이 조금 살아나면서 일단 사이코바 이런 점들 또 블로킹도 상당히 또 가세를 잘해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가리아도 직전 경기 때 폼이 조금 올라왔다는 점. 반면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또 무엇보다 조금 뭐 나름 또 나쁘지 않은 경기를 또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또 20점 넘었을 때 약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승패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이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은 경기이다 보니까 뭐 세트 스코어도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양 팀들 또 원사이드로 경기가 조금 흘러갈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를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정배당을 받았어요. 똥배당을 받았는데 일단 저는 한번 또 승패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오버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는 무엇보다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살짝 움직이는데 지금 뭐 조명이 사이키가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조금 사이키가 도네요. 아무튼 요 경기는 오버가 좋다.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 또 LG와 두산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좀 없어요.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일정 수준 또 이제 조금 경기하기 또 좋은 날씨다. 또 바람이 조금 많이 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이제 첫 번째 경기 또 이제 또 LG와 일단 롯데 경기는 또 풀어드렸고, 일단 LG와 또 두산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제도 이제 또 양 팀들 상대 또 이제 약간 팽팽했죠. 팽팽했던 가운데 있지만은 역시 또 약간의 미세한 차이 타격 집중력과 어제 또 약간 무엇보다 불펜에서 일단 김태견이 또 터져버리다 보니까 무엇보다 LG가 또 좋은 분위기 역전 승리를 거둬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웰스와 또 이제 잭로그의 매치라면은 잭로그도 또 이제 잠실 경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또 일단 또 LG전이 상당히 또 좋은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웰스도 역시 또 홈 경기가 상당히 또 강합니다. 홈에서 일단 3승 1패 1.73으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또 두산전에 한 차례 등판해서 승패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무실점 제를 또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발은 팽팽합니다. 선발은 상당히 또 팽팽한 가운데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어제 또 두산 불펜이 또 공략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 또 LG가 최근에 또 리오스의 합류와 여러 조금 불펜진들의 폼들이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선발이 팽팽하더라도 역시 불펜에서는 조금 이제 또 LG 우세를 조금 보고 있고요. 굳이 또 선발 매첩도 일단 잭로그와 웰스의 경기라면은 실제 또 이제 조금 웰스의 또 홈 경기가 워낙 또 이제 잘 잡히고 있어요. 0점이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제 LG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약간 타격적인 폼도 조금 LG죠. LG가 조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실제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여기는 LG 사이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용기는 어느 바가 조금 고민이긴 해요. 어느 바가 일단 저는 약간 저득점의 경기 양상도 조금 보고 있는데 8.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고민이 된다. 역시 또 패스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앨런 로건과 김태형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올 시즌 또 어떻게 보면 첫 등판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약간 기대했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에 조금 실패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재계약을 했던 게 맞지 않을까. NC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해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오늘 경기 앨런 로건 이제 또 KT로 이제 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오늘 일단 지난번에 또 이제 약간 40개 정도 조금 소화를 했고 기아 상대로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또 어떤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좀 몸 상태가 100%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애들 구속도 이제 약간 조금 아직 더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또 김태형 같은 경우도 조금 불안하죠. 김태형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원정 피칭이 상당히 또 조금 불안한 데다가 또 이닝수하나 피안타율도 상당히 또 높은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약간 좀 승패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또 로건의 피칭 내용이 또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 요 경기는 10.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 10.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굳이 또 승패를 보자면은 김태형이 좀 너무 또 불안하거든요. 특히 또 올 시즌 KT전도 조금 안 좋았고 조금 불안 요소가 조금 더 컸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아무래도 일단 KT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KT가 좋아 보이긴 해요. KT 사이드와 여기는 10.5 기준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또 이제 NC와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태경 카드와 또 최민중 카드가 또 등판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양팀 이제 선발들이 이닝 소화가 안 돼요. 이닝 소화가
뭐 김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너고 오프너로 나오는 경기고 또 불펜에서 계속 조금 활약을 해줬죠. 근데 이제 또 불펜에서도 실점이 많았단 말이지. 불펜에서도 피안타도 높고 실점도 많았고 요랬던 자원이기 때문에 뭐 오프너 역할을 제대로 조금 수행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된다. 반면 또 최민중 같은 경우도 역시 또 길어봐야 한 4이닝 정도 이 정도 조금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준이도 역시 또 이닝 소화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 팀들의 불펜데이가 될 수 있어요. 불펜데이라면은 전 요 경기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이 오늘 상당히 또 높아요. 높은 경기들이 좀 있는데 충분히 또 그걸 또 반영하는 경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10.5 기준점 오버사이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또 이제 굳이 또 승패를 보자면은 물론 또 어제 SSG가 상당히 또 좋은 타격감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단 12대 5에 또 승리를 거둬냈던 내용도 조금 보여줬고 김재환이가 어제 미친 활약을 보여줬죠. 일단 뭐 2점 홈런 또 말로 홈런 이런 부분들 솔로 홈런까지 3연타석 홈런을 때렸습니다. 김재환이가 어제 미친 행보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또 최민준이 또 이제 NC전이 약해요. 민준이가 일단 민준이는 원정 피칭도 이제 또 6경기 동안 3패 승리 단 한 차례도 없어요. 3패에다가 5.47로 상당히 또 불안 요소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NC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러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NC 그 가운데 또 10.5 기준점이라면 오버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두신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원정이 너무 불안해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와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삼성 민혁이 아빠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현재 화이트와 또 양창섭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어제는 또 이제 하나가 또 10대 4의 승리를 거뒀죠. 일단 어제는 또 하나가 한 차례 연패 탈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었는데 6연패 탈출을 조금 했습니다. 뭐 페라자가 또 솔로 홈런도 치고 일단 노시완도 또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페라자가 어제 또 홈런을 2개나 쳤어요. 자, 그럼 또 양창섭과 화이트의 매치입니다. 자, 양창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원정 피칭이 또 패배가 없어요. 2승 무패 4.28로 패배가 없는 내용인데 그냥 창섭이는 올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본인 피칭이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실점도 조금 많았고 그랬던 가운데에서 타선이 지원이 있었을 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창섭의 원정 무패는 과히 또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화이트 같은 경우도 직전 이제 NC전에서 3.2이닝 동안 8피안타 일단 6실점에 대패를 당했습니다. 대패를 당했던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은 화이트는 또 홈 경기가 또 준수합니다. 일단 화이트가 직전 경기 최악의 피칭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전까지 페이스는 너무 좋았죠. 그랬던 내용도 좀 있고 일단 또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또 이제 나름 또 이제 그 2.53의 방어를 상당히 또 좋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일단 요 경기 선발의 우세는 또 화이트겠죠. 화이트 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화이트도 직전 경기 또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또 완벽한 피칭력들은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창섭이는 또 원정에서 또 실점이 많고 또 이닝 소화 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또 다득점도 좀 좋아 보인다. 10.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의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도 역시 또 타격감은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도 이제 또 연패 탈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노시환의 또 활약, 일단 페르자의 활약들이 또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을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다. 여기는 또 오바도 긍정적, 하나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지바 롯데와 라쿠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지바 요코가 비가 제일 많이 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어제 경기는 조금 취소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자, 오늘은 또 날씨가 괜찮아요. 태풍이 조금 지나갔죠. 자, 그런데 또 오지마와 후지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후지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조금 부진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또 올 시즌 그나마 또 이제 1승을 또 챙겼던 팀은 역시 또 지바였어요. 지바전에 1.46의 방어를 두 경기 동안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후지는 또 지바전이 좋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오지마 역시도
지금 현재 라쿠텐전에 한 차례 등판해서 또 1.29의 방울로 7이닝 동안 1실점 승리를 거뒀어요. 상대 또 호투를 펼쳤던 내용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7.5 기준점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노바의 접근 포인트는 약간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원래 같으면 약간 두 팀 선발들이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난타전이나 오바를 조금 공략을 할 텐데 요 경기만큼은 어노바는 조금 패스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상대전의 양팀 선발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는 점이고요. 자, 그런데 또 일단 후지는 최근에 약간 교류전에서 조금 2연패입니다. 2연패로 조금 패배를 조금 축적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면은 반면 또 오지마 같은 경우는 최근 야쿠르트전 중립지전에서 두 경기 동안 이제 또 12.2이닝을 소화를 하고 2실점을 했어요. 상당히 또 호투를 펼치면서 교류전에 또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최근에 또 이제 꾸준한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선발의 우세는 조금 오지마 쪽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최근의 페이스는 오지마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바 사이드로도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뭐 두 팀 다 약간 하위 팀들의 맞대결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굳이 또 본다면은 퀄이 약간 오지마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체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체코도 뭐 중국을 또 잡아냈고요. 일단 초반 페이스가 또 나쁘지 않았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역시 또 높이 제외하고는 뭐 수비적인 행보나 그런 부분들이 과히 또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이탈리아, 일본 상대로 또 4연패를 당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팀들과의 일정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의견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은 뭐 일단 1승 6패입니다. 1승 6패로 이번 경기에 상당히 또 약간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 일본을 잡아냈어요. 일본 상대로 또 이제 조금 블로킹에서의 또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3대1 승리를 거뒀다는 점인데요. 그 경기를 이제 첫 승을 조금 끄고 왔습니다. 자, 근데 또 도미니카 공화국이 최근 일정이 조금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금 이번에 또 시작했던 1주차 때부터 튀르키예, 브라질, 뭐 네덜란드, 미국, 세르비아 이런 팀들 만나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팀들과의 일정이 조금 쭉 이어졌다. 물론 또 체코도 뭐 나름의 또 이제 강팀들과의 일정이 좀 있긴 했지만은 대주는 일단 도미니카 공화국은 조금 안 좋았던 편이었다. 이걸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르티네즈나 곤잘레스 이런 사람들이 조금 폼이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약간 이제 뭐 범실이 조금 문제긴 하죠. 범실이 조금 문제지만은 체코 역시도 약간 뭐 높이의 강점은 조금 안고 있긴 하지만은 되려 또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발이 조금 느리거나 일단 서브 리시브에 또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요 경기가 약간 도미사이드로의 방향성을 조금 고려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체코는 이제 랭킹이 15위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랭킹이 11입니다. 11을 달리고 있는데 뭐 랭킹은 또 숫자에 불과하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체코는 약간 리시브 불안이 조금 현격하게 좀 보였다는 점이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양 팀들 조금 기량이 조금 비슷할 때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리시브거든요. 리시브가 조금 안 됐을 때는 무엇보다 크게 무너진다. 그 도미는 그나마 또 리시브는 조금 괜찮은 편이거든. 뭐 공격 범실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리시브 불안 요소는 체코가 반드시 조금 풀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런 약간 도미 역배, 도미 플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뭐 색조가 이렇게 변하죠. 뭐 왜 이러지? 정신 못 차리네. 조명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근데 또 184.5 기준점이 좀 잡혀있죠. 184.5인데요. 어느 반은 약간 고민이래요. 어느 반은 살짝 양팀들 맞대결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는 약간 도미 프렌, 도미 역배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금 들어보시길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베이와 또 한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부정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는 또 이제 다카시, 하루카가 또 등판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10경기 동안 지금 9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오카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카타도 실제 오카타도 2군을 씹어먹고 왔죠. 그러면서 1군 무대에서 1군 무대까지 조금 씹어먹는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주다가 직전 지바롯데전에서 한 차례 무너졌어요. 지바롯데전에 4.2이닝 동안 4실점으로
한 차례 패배를 당했습니다. 차라리 또 소뱅전은 또 5이닝 동안 2피안타 7개 탈삼진 1실점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에서 좋았는데 대로 또 지브한테 당해버렸다. 이 부분 조금 희한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경기는 약간 다득점의 경기는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가 되든지 일단 오가타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이제 언더사이드 일단 양팀 선발들의 또 호투가 펼쳐질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사이드로의 또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자, 그건데 또 이제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뭐랄까 조금 요코비가 5대4로 조금 앞서 있긴 합니다. 앞서 있지만은 일단 어제 경기도 또 이제 어제 경기는 없었죠. 이틀 전 경기도 한실이 또 요코비를 또 이제 뭐보다 11대3으로 또 격파를 해냈어요. 그러면서 일단 대승을 조금 거뒀던 내용들도 조금 그렇고 일단 요코는 또 이제 시즌 타격이 조금 문제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저는 여기는 약간 한신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로서 다카시 아르카의 또 우세를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오가타도 만만치는 않아요. 오가타도 실제 정말 이 친구도 잘 던져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무시할 수 없겠다. 다만 또 이닝 수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한신 사이드, 언더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캐나다와 폴란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캐나다, 폴란드. 캐나다 절대 만만치 않죠, 그죠? 캐나다도 역시 또 배구 강국인 팀이기 때문에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일단 지난 태국전에서 패배를 당했고요.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상대로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지금 4승 3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고 폴란드는 지금 이제 6승 1패로 지금 이제 상당히 또 호성적을 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에 또 폴란드전에 4연패입니다. 4연패를 당할 정도로 유달리 또 약간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역시 또 폴란드가 어떤 팀이냐면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또 빨라요. 일단 보통 유럽 팀들이 약간 키가 큰데 어떻게 보면 타점을 못 잡거나 또 강한 공격을 못 때리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폴란드는 참 빠른데 높이까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접목이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조금 뭐 패턴 자체가 조금 무시할 수 없죠. 약간 폴란드는 유럽 팀인데도 불구하고 공격할 때 보면은 약간 남미 팀의 향기가 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 공격력에서 압도적인 조금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약간 수비는 조금 문제긴 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 시작이 정상적으로 조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일단 스타 시작이 조금 가용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자원들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죠? 일단 뭐 체스카나 일단 뭐 람프코프스카 이런 자원들도 상당히 또 좋은 활약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타 시작 원맨 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이는 아무래도 일단 저는 약간 조금 역시 또 폴란드가 일단 캐나다전에 4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폴란드 최근의 경기로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약간 언어반은 조금 고민이 돼요. 언어반은 지금 현재 물론 또 폴란드가 양 팀들이 뭐 3등이 잘 안 나오는 경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181.5 기준점이라면 약간 조금 오버를 조금 염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접목을 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는 아무래도 저는 폴란드 사이드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오늘 경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약간 0점을 조금 잡아왔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경기들이 상당히 또 많죠. 그 가운데 오늘 또 좋은 승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 경기는 전부 다 올킬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한번 또 쭉 달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 시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제 한번 또 화이팅 넘치게 달려보자고요. 가자!